자, 그동안 각종 증언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처음이죠. 자, 확인된 것만 17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혜 의원님, 성고문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네, 그렇죠. 주부, 여고생, 대학생, 직장인, 여성 직장인들까지 해서 이제 아주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받았다는 거고요. 특히 상무대 군영창 등에서 성고문도 있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제 좀 파헤쳐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요.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여성이 그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성들까지도 이런 피해 대상자였다는 것이 더 놀라운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그 증언들을 살펴보면은 집단 성폭행 그리고 군부대 어디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김 의원님, 공동조사단이 5개월 동안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또 더 있을 거고요. 가해자는 지금 못 밝혀낸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어서요. 지금 이제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물망에 올려놓고 여론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18의 그 소위 이 독재 정권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다시 역사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5.18 희생자들과 영령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차마 그동안 38년 동안 가슴에 묻고 계셨고 세상 밖에 얘기를 해놓지 못한 분들에게 정말 유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차제 5.18이 이제 38년, 내년이 되면 39년, 후년 되면 40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실을 밝히려는 여러 노력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든 드라마를 통해서든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광주라는 그런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진 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조명이 돼서 정말 무도하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이런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까지 처벌하고 더 이상 이런 과거에 반복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후세대에게 남기기 위해서라는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정치 행위가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5.18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엄군의 광주 시민 확살이라든지 집단 발포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헬기 사격 행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만약에 출범을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단지 발족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에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시간을 끌기를 하는데요. 그럼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잊고 극복하고 지나가자라는 것이고 잊자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 확인이 돼야 극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전신에 있었던 뭐 황우여 전 대표나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광주 5.18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보더라도 전향적으로 전 태도를 바꿔서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위원단이 꾸려져야 되고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 이게 조사위원 추천이 미뤄지는 이유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게요. 일단은 가급적 진상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나 당의 비대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나 조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사들 잘 선정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5.18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을 못 구합니까? 그건 제가 볼 땐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동조사단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 아마 더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국가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성폭행과 그 성추행 이런 그 정말 말 못할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38년 동안 숨겨왔던 이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라면 오늘이라도 진상조사위원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성태 원내대표만의 책임이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고민을 하고 빨리 이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그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이다라고 봅니다. 아까 김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그 지만원 씨요. 이분이 5.18 배우는 북한군이다 이 주장을 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한국당에서 이분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알아봐야겠지만 설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다른 백그라운드는 모르겠지만요.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적절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빨리 추천을 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특히 이제 방금 우리 김상호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사실 지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이라도 이 진상을 밝히는 여성분들의 고통은 아마 남성분들은 상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빨리 적합한 분을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없다면 그러면 그 추천위원 권한을 다른 당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지만원 씨의 그 위원 추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 일 자체도 천인공노할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만원 씨의 지읒을 꺼낸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구해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때를 보면 한국당 추천한 위원 한 분이 계속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방해하고 그래서 본인이 사과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은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 안 시키고 싶다 이런 게 좀 강하다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멀어서 강주에 못 가겠다, 서울에 사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병이 생겼다라는 핑계를 대고 계속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안에도 이런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을 때 불편한 분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관련성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강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그런 좀 졸렬한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민 의원님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조사가 더 진행이 되면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해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혹시 가해자들의 어떤 실체나 지시자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성으로서
정말 38년 동안 말 못하고 지내왔던 그분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정을 했습니다. 인상착의를 소개하고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일 것이다라고까지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들도 생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나이가 60에서 7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공수부대 대원이면 대략 나이가 그 연배가 되고, 피해자 역시도 뭐 10대, 당시 10대지만 30대일 경우는 이제 이분들도 나이가 한 50대에서 70대까지 가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은 그 부대에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거라고 보면 적어도 지금 나온 17명이 그 17명이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삶을 되찾아줘야 된다는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은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를 아직까지 특정은 했지만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된다. 그것이 국회의 권능이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진실들이, 묻혀졌던 진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만에 목소리를 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겪었을 고통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 와호 장용영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